아피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아침 해가 오늘의 여행을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조식은 석식에 비해 조리된 음식이 적고 대신 치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카이막도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치즈를 종류별로 먹어보는 재미도 있으니 아피온 호텔 조식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아피온 시내로 이동합니다. 마침 오늘 대통령 방문 행사가 있어 거리 곳곳이 환경정비로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시내 투어는 시장과 구시가지를 지나 아래쪽에서 아피온 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단촐한 구성입니다. 짧은 시내 관광을 마치고 이제 지중해 해안 도시 안탈리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아피온에서 안탈리아까지는 약 4시간가량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당연히 휴게소도 들러야겠죠? 이번 휴게소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기념품을 판매했습니다. 차나 과자 같은 식품뿐만 아니라 옷이나 모자 같은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미용용품들 그리고 이런 짝퉁 상품들도 팔더군요. 저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가격은 아무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당연히 이런 음료나 과자들의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곳은 거의 정찰제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쓸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나도 잘 따르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와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마음으로 안탈리아를 향해 떠나갑니다. 안탈리아로 가기 위해선 거대한 아나톨리아 공원의 끝자락에 위치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4시간의 긴 여정이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풍경은 절대 실망스럽지 않을 겁니다. 지중해의 열정과 여유가 가득한 도시, 끝없는 해안 절벽과 푸르른 산맥, 그리고 광활한 바다를 품은 도시. 오늘은 안탈리아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안 근처의 공영주차장에서 내려 식당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길가에서 급하게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 오늘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전시품들도 있어 잠시 구경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 도시답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뜨거운 태양이 격렬하게 맞아줍니다. 식당까지는 10분 정도 뜨거운 열기를 뚫고 걸어가야 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선글라스를 뚫고 눈을 따갑게 할 정도였습니다. 터키 날씨가 워낙에 햇빛이 강렬하긴 해도 대체로 습도는 낮은 편이어서 그동안 견딜만 했는데 안탈리아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렬한 햇빛에
바닷가라서 그런지 습기도 많아서 정말 가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해안가 근처는 대부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벽을 따라서 이렇게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피할 그늘조차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지만 얼마 안가 더위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눈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 로마 시절의 유적들은 그 시절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성벽 아래를 걸으며 로마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보냈을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계단에 내려오면 오늘의 점심 식당인 아르마 레스토랑이 바로 보입니다. 메뉴는 생선구이와 오징어 튀김이었는데 음식 맛은 둘째치고 일단 여기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팝니다. 가격은 당시 70리라였는데 한국 기준으로도 싼 편은 아니었지만 터키에서 처음 맛보는 아하였기 때문에 가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콜라나 맥주 같은 마실거리들도 가격은 대체로 동일했습니다. 음식은 깔끔하고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이 식당의 장점은 무엇보다 환상적인 바다뷰입니다. 드넓은 지중해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맛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엔 유람선에 타기 위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선착장에 줄지어 서 있는 크고 작은 유람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품들로 장식된 배들이 옹기종기 모여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장사꾼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외치며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유람선을 향해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나름 디테일하게 공을 들인 것 같은 상어 조형물을 통과해서 2층에 자리를 잡고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유람선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람선 관람은 1시간가량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만 계시면 조금 심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유람선 투어를 마치고 이제 성벽을 따라 올라가 안탈리아 구시가지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계단에 따라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멋진 해변도 보이는데 유료로 이용하는 프라이빗 비치라고 합니다. 햇빛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꼭 선크림을 바르고 가능하면 양산도 챙겨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시가지에 진입하기 전 전망대에서 해안 풍경을 감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은 유람선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칼레이치 거리로 진입하면 이렇게 노상에 테이블을 설치한 레스토랑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유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거리 관람을 원하지 않는다면 레스토랑에서 가벼운 음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 중간쯤에 굉장히 큰 기념품 상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물건들을 팔기는 하지만 이곳만큼 크고 종류가 다양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거대한 오딘 동상이 지키고 있네요. 자유시간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닐 만한 곳은 대부분 몰려있어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안탈리아는 정말 덥습니다. 선풍기는 무게만 차지할 뿐이고 땀으로 샤워하는 일은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투어가 끝나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계인 하드리아누스의 문에 집결하고 바로 구시가지의 명물 중 하나인 칼레이치 우산거리를 통해 버스로 향합니다. 우산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거리를 통과하자니 그냥 여기 아무데나 자리 잡고 낭만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안탈리아 관광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의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숙소는 라마다 플라자 안탈리아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시내에 있는 호텔을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이곳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도 굉장히 큰 곳을 받아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비록 정면은 아니지만 옆으로 보이는 오션뷰가 너무 예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라마다 호텔은 지중해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수영모는 필요 없지만 체크인 시 이런 카드를 받아야 입구에서 비치타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는 호텔에서 지하 5층으로 내려가면 보이는 연결 통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바다 출입 시간은 7시까지, 실외 수영장은 8시까지 이용 가능했습니다. 바다로 나오면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2군데 있는데 양쪽 모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친절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알려줄 겁니다. 바다 이용 시간이 끝나면 위에 있는 실외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천천히 쉬면서 노을을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날 저녁은 나이대가 비슷한 패키지 일행들과 함께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호텔 근처에 번화가가 있어 괜찮은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파스토랄레 레스토랑이라는 곳이었는데 종업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가게 안과 뒷뜰에도 자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가게 밖에 있는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현지인 같은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음식은 전부 맛있었는데 특히 미트 플래터와 머쉬룸 치즈팟을 추천합니다. 한정판이라고 해서 에페스 윈터블루 맥주도 시켜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운 맥주였습니다. 브리아성 같은 안탈리아의 밤거리를 뒤로하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어떻게 하셨지?